여기서 가격 비교 제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한 군데 모여 있던 게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가격 비교에서 더 검색하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지 가격 비교로 묶인 제품들 기준으로 리스팅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 네이버 쇼핑 화면들이 나오죠. 여기는 가격 비교에 묶인 제품들 리스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옛날 네이버 쇼핑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스토어는 뭐냐?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서 승부를 좀 볼 만큼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위탁 판매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개편이 됐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위탁 판매, 특히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간략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존의 네이버 쇼핑이 어떤 구조였냐면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덩어리가 모든 게 짬뽕이 돼 있었어요. 모든 자사몰부터 해서 다른 오픈마켓에서 입점한 것들 스마트 스토어로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였어. 쉽게 얘기하면 뭐 자사몰이 될 수 있겠죠. 이 자사몰에는 뭐 개인 자사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오픈마켓도 기능적으로 보면 자사몰이죠. 이제 피연동 형태로 이제 연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스마트 스토어가 있었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물건을 올린 것과 이 자사몰을 통해서 동일 제품이 올라온 것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데이터들이 네이버 기준으로 같은 상품이다 라고 여기면 이때까지 이것들을 가격 비교에 묶은 하나의 덩어리로 봤고요. 다른 상품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거를 단독으로 이제 노출에 영향을 주는 단독 상품으로 노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스마트 스토어가 로직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리스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와 기타 EP 연동한 다른 외부의 채널과의 차이점이 크게 일반인 같은 경우 우리 소비자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못 느끼게끔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네이버라는 탭 안에서 이제 쇼핑 탭이라는 건 사라졌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는 블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쇼핑이 기능하는 담당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가격 비교라는 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1번, 2번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쉽게 보면 되게 간단한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 네이버가 옛날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은 1번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겠죠. 초개인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왔었습니다.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어떤 제품을 검색했고 이런 고객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A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B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플랫폼 단에서 네이버에서 최적화된 정보들을 주는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색 플랫폼의 본질에 가까운 로직인데 이거를 이제 쇼핑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서 지금까지 길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이커머스 업체는 저희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근본은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네이버라는 체계를 보면요. 네이버가 직접 블로그 글 하나, 상품 하나 올린 게 직접적으로 인발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가 수요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움직이고 네이버 안에서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내가 가진 공급자들이 올린 이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뭐 상품도 포함입니다. 이 정보가 부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흔히 뭐 말을 하는 어뷰징이라고 있죠.
이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영어 책을 팔고 있는데 이거를 상품으로 올리거나 블로그로 이거에 관련된 글을 쓸 때 경제적 성장을 위한 독서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거나 상품을 올리게 되면 이거 자체는 부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기준은 이 상품을 인지해서 올린다기보다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이 단어나 키워드나 기타 내용들을 인지해서 이 상품 정보를 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칭성이 부정확하면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은 완벽하더라도 정보를 가져올 때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네이버가 대대적으로 지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썸네일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인식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기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옵션명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찍었죠.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상단에 우측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위탁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에서는 쇼핑 영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스토어고 그리고 하나는 가격 비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정보가 어떤 게 있을 때 이 상품 정보에 대해서 요거는 가격 비교에 해당된다, 플러스에 해당된다 해서 임의로 나눠서 한쪽에만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격 비교가 해당되는 모델명을 쳐보도록 할게요. LG 그램 노트북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모델명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습관 자체는 가격 비교에 많이 갈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플러스 스토어에 노출이 안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플러스 스토어에도 노출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타고 들어오는 가격 비교가 필요한 상품의 모델명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플러스 스토어로 내가 검색할 거냐, 가격 비교로 내가 검색할 거냐에 대한 선택지를 소비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더 나빠졌냐라고 하면 더 나빠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아졌죠. 플러스 스토어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올린 상품들 노출 구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노출 구자가 많아졌고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로 치면, 옛날에는 네이버 쇼핑에 어떤 키워드를 딱 검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 상품 리스팅 중에 가격 비교 묶인 것들도 있고요. 다른 오픈마켓에 리스팅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PC로 보고 모바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딱 보이는 한 페이지의 구성이 10개 구자라고 치면, 이제 이 10개 구자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로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인한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네이버에 와서 제가 평균적으로 원래 쇼핑에 있던 자리에 지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기에 스토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나의 섹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고 키워드를 치고 이제 검색하는 형태가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깔리는 제품들은 제가 평소에 많이 봤고 어떤 액션이 있었던 제품들 위주로 연관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나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네이버 쇼핑 자체에서 얘기하는 11월 10일 기준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이고요. 혹시 이런 상품 관심 있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액션이 있었던 상품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연관된 제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페이지에 뜨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뜨는 것들은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소비자의 반응 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올려도 어떤 키워드로 검색돼서 들어오는 트래픽도 있지만 이 메인에 깔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걸 클릭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오래 봤는지, 그리고 이 클릭하고 그 다음 행위로 또 어떤 제품을 봤는지,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이게 초개인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내가 보는 화면에서는 내가 봤던 제품들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 클릭이나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 유도에서부터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쳤거나 어떤 제품을 클릭했거나 찾았거나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돼서 점차 확대가 되어져 나가고 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좀 더 안착이 되겠지만 1번 이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유저 개인화가 핵심이다. 네이버에서 얘기하죠. 초개인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한테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유저 개인화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야 그 반응을 토대로 개인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반응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클릭입니다. 이 클릭이라는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배너 광고인 GFA 광고, 이게 클릭률을 유발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광고입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는 광고의 전략으로 클릭률 대비해서 구매 전환율을 굉장히 많이 따졌죠.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하려면 클릭률이 높은 순서대로 테스트를 해도 꼭 굳이 이 광고 자체에서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시야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많은 개인의 페이지에서 내 제품이 뜨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추론을 하는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클릭률이 높은 유저 액션을 유발할 수 있는 GF의 광고는 사실 우리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는 되게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메인에 어떤 클릭이 되고 선택이 돼서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상품 한 개를 포커싱하는 판매 방법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이런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나 뭐 지식인, 그리고 카페, 여기 외부 마케팅 채널, 바이럴 채널을 통해서 내 제품으로 유입되게끔 하는 행위 자체도 지금 초개인화 알고리즘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게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치고 어떤 그 블로그에 연동되어 있는 제품이나 키워드를 쳐서 그것을 클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에 내가 네이버를 다시 키면 네이버 쇼핑 탭에 거기에 관련된 상품이 메인에 추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또는 외부 플랫폼 상관없이 바이럴 마케팅이나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내 제품으로 유입돼서 일단은 결국은 네이버 안에서 그 액션을 했다라고 인지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키워드를 제가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 클립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다 구자가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들의 구자입니다. 여기서 가격 비교 제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한 군데 모여있던 게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가격 비교에서 더 검색하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지 가격 비교로 묶인 제품들 기준으로 리스팅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 네이버 쇼핑 화면들이 나오죠. 여기는 가격 비교에 묶인 제품들 리스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옛날 네이버 쇼핑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스토어는 뭐냐? 스마트 스토어의 구자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서 승부를 좀 볼 만큼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위탁 판매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대량 등록이라면 내가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릴 때 네이버의 클린 위반에 걸리지 않는 거,
썸네일에 글자가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옵션에 추가금이 있다면 옵션의 옵션명이 1번 옵션명이 상품명에 가야 되고 썸네일도 그 1번 옵션명에 해당되는 제품을 나타내는 썸네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먼저 많이 작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가공이 필수가 되지 않냐. 왜? 스마트 스토어에 옛날에 묶인 거 벗어나는 역할로만 했던 것들이 가공이 이제는 묶이는 부분은 따로 섹션이 분류가 돼서 보여지고요.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클릭을 유발하는 결정 요소가 될 수 있고 여기서는 가격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가격 비교 자체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잘 표현돼야 되냐가 핵심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다른 상품을 찾으시나요? 라고 나오죠. 그럼 고정 클립에서 케이블 홀더도 있고요. 고정 밴드도 있고요. 이 제품 이미지보다는 이 키워드를 한번 보십시오. 고정 홀더, 고정 스트랩, 스텐 클립, 고정 밴드, 케이블 홀더, 전선 정리, 다이선, 고정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 섹션에서 추천해 주는 거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타서 보통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다음 제품을 찾을 때 일로 유입이 되더라 라는 기준으로 뭔가 얘네들이 정리를 해서 추천을 해 줬겠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노린다면 이 키워드가 첫 번째로 내가 상품을 표현하는 키워드 안에서 얘네들이 다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어뷰징일까요? 어뷰징이랑은 다르죠. 자, 네이버에서 얘네들을 추천해주는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진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찾다가 주로 찾는 것들이 요거더라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요거대로만 기준을 세워서 이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면 좀 더 부정확한 정보를 네이버에서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 1번 조건의 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2번에서 같은 카테고리의 키워드 안에서가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정 클립을 찾는데 만약에 고정 클립을 찾다 여자 옷을 찾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아라고 하면 그것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그 기준으로만 노출시켜주면 이 데이터의 뭐랄까 검색에 있어서 이걸 고정 클립을 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찾는 모양이 안 나와서 고정 홀더를 눌러볼 거고 그 안에서 또 서칭을 하다가 또 눌러볼 거고 이러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네이버에서 카테고리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고정 클릭과 똑같은 대표 카테고리를 가진 키워드들을 나열을 할 거고 그 나열된 키워드 안에서 고정 클립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나열한 키워드 안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에 따라서 리스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거고요. 솔루션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추측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네이버의 새로운 SEO 최적화 전략은 저도 몰라요. 뭐 이제 곧 있으면 막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의 시장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가격 비교가 다른 탭에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일단 클린 입안에 넘어갈 수 있게끔 DB를 정리를 제일 첫 번째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상품명 가공에 있어서 그 상품을 나타내는 다른 키워드를 쓸 때 그 키워드들이 네이버의 대표 카테고리를 뜻하는 게 모두가 동일한 키워드들로 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썸네일도 내가 메인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깔끔한 걸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던져놓고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입의 단계를 가든 어떤 단계를 가든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유통에 대한 확장.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사입을 해서 뭔가 한 게 터지더라도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씨앗을 계속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제품을 뭐 할까 해서부터 계속 고민이 되고
만약에 나만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밖에 성공을 못할 확률이 높으니 어떤 주문이 들어왔던 데이터를 만드는 나의 도구가 되는 것들은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 센터에 와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쭉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이 순서가 이 눈치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순서가 결국은 네이버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에 대한 순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번에 이제 가격 비교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 비교는 지금 기존에 했던 거를 한쪽 구석에 약간 몰아놓은 느낌이 좀 약간 있죠. 자, 이제 니들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봐라 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자의 유저 반응인데 이게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들을 제품마다 모두 다 끌어내려고 하면 광고나 블로그나 어떤 타겟을 해서 글을 매일 쓸 수가 없으니 많은 제품에 대해서 그 전략의 핵심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긴 한데 우리는 최대한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거리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건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3분기 이제 로직 변경에 보시면 이제 핵심이 제가 봤을 땐 요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활용을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이제 요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룹 상품은 인기 넘어와서 리뷰를 모아서 한꺼번에 출력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옵션을 많이 달아놓으면 이 옵션 각각에 대해서 리뷰가 달리더라도 이 제품 한 개의 섹션에 이 점수들이 다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치 있게 좀 잘 캐치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링크인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네이버에서 움직인다면 이제 다음 스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네이버가 어떤 아무런 액션이 없거나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할까요? 네이버에서 아무렇게나 할까요? 아니죠. 지금 11월이면 11월 기준으로 좀 잘 나갈 것들을 최초 공개를 하겠죠. 또는 내가 30만 개, 40만 개 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3, 4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걸릴 확률을 높이려면 네이버 기준에서 지금 당장 올리면 트래픽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올리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이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저희 사실 이 많은 개발 포인트 안에 저희가 이제 링크인의 상품명 가공이나 AI 트렌드 셀링이 그 기준에 한 50% 이상이 되는 게 네이버 데이터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시면 이 카테고리 1년치에 대한 조회수를 검색하시면 지금 아무리 봐도 4월, 5월, 6월, 7월 여자 티셔츠 같은 경우 이때가 제일 트래픽이 1년으로 따지면 제일 높죠.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가중치를 만약에 5월, 6월, 7월에서 50%에서 100% 되는 것들 또는 100에서 100%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이 데이터랩의 데이터도 모든 상품에 저희가 적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싱을 먼저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9월 달에 100에서 100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1300건이 나오죠. 이 1300건 카테고리는 이 제품 각각에마다 카테고리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합성 있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의 이 1년치 추이에서 지금 제가 검색한 게 뭐죠? 9월 달에 100% 성장하는 것들만 해당되는 상품들만 추린 겁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기준으로. 그러면 아무렇게나 1800개 올리는 것보다는 요거 1300개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어떤 식으로든 걸릴 거 아닙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그죠? 네이버의 추천 순위든 뭐든. 그래서 무지성으로 이제 소싱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자, 옵션이 일단 없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옵션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한번 보고
2535가 있네. 그럼 가공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추가 금액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옵션명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건 색상에 해당되는 건데 추가 금액이 없죠. 그럼 이런 것도 굳이 상품명에 막 넣고 1페이지 썸네일 그거 넣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 모양에 관한 거니까 요거는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지금 추가 금액은 없지만 예를 들어 추가 금액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다고 치면 1번 고추장의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고추장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가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잘 나가는 것들을 네이버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품을 솔팅을 한 거고, 이제 그것만 요번 달에 열심히 해서 다 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누구보다 빨리 그 시점에 맞는 셀링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는 셀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링크인이 그렇게 설계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하나 쳐볼게요. 여기 낚시 루어라고 쳐볼게요. 여기에 지금 낚시 루어라고 쳤을 때 네이버 여기에 대표 카테고리가 뭐냐? 스포츠 레저 낚시 루어 낚시 하트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하트 베이트로 해서 1년 검색하면 뭐 요런 추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되게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셀러들은 내가 10만 개를 핸들링 한다고 하면 이런 데 다 2월 달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이런 DB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지금 9월 달에 엄청 성장하니까 이 제품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인 것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죠. 500개. 이게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또 가져오고 나서 이 키워드에 대한 대표 카테고리를 다시 검색합니다. 그래서 대표 카테고리 순으로 정렬을 하고 위에 요 카테고리와 똑같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고르기만 해도 여러분들 뭡니까? 키워드별 카테고리 통일성을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어디였죠? 스마트 스토어에 고정 클립 쳤을 때 연관 검색어 나오는 부분들 있죠. 이 제품 어떠세요?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 키워드에 내 제품마저 걸릴 확률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내 키워드로 복사하면 자, 이 저장한 키워드를 내 상품명의 1차 가공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고추장을 내가 할 거다 라고 하면 1차 가공에 무작위는 랜덤으로 섞는 거고요. 상품명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우선순위로 오름차순으로 섞게 됩니다. 그럼 나는 무작위로 그냥 이 어차피 다 선택한 거 괜찮으니까 4개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상품명 가공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 카테고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했으면 이거를 내가 내 키워드에 저장하기 누르면 요 제품에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류해 놓은 제품을 내 카테고리 키워드로 저장하면 다음에 요 카테고리가 또 나오면 요게 그대로 딸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 해놓은 것들이 계속 딸려오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도록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키워드에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거를 상품명에 랜덤 1차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품명에. 그래서 여기 아까 뭐였죠? 고추장이다. 그럼 고추장 앞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뒤에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품명도 옵션마다 옵션 그거 어떻게 정리해요? 그거를 내가 100만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근데 100만 개 다 해도 지금 안 팔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8월이라면 9월에 잘 팔리는 거 기준으로 솔팅해서 이거 한 개 한 개씩 꼼꼼하게 다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훨씬 빠르게. 그럼 이렇게 1년만 하면 내년에 되면 할 게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다 깔려있기 때문에. 상품 분류는. 가공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전략이 상승되는 것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접었던 걸 펼치시면 만약에 이게 고추장에 대한 썸네일이 아니야 또는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에 글자가 있다 그런 썸네일이야. 그럼 남들이 못 올리는 거는 나는 지금 이거를 전제가 9월 달에 이걸 올리면 가장 잘 팔리는 기준이 세버렸기 때문에 이거 한 개씩 손 대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어떻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고추장이면 뭐 예를 들어 요거겠죠? 요거를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썸네일이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배경 제거 후 사용하게 되고 바로 사용하게 하면 바로 사용하게 돼서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잘려서 나오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확대가 돼서 마켓에 최적화돼서 1000이면 1000, 뭐 800이면 800, 그 마켓마다 자동 리사이징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내가 요 지금 1차 썸네일 가공했으니까 저장해 놓으면 저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럼 11월이면 12월에 내가 잘 나갈 것들 검색해서 지금 8,500개 뜨는데 이거 일일이 다 작업하고 올리고 작업하고 올리고 내년 1월이 됐다. 12월이 됐다. 그럼 내년 1월 거를 또 필터링해서 작업하고 올리고 이 행위를 꾸준히만 하시면 1년만 딱 도시면 그 카테고리별 상품명 분류 다 돼 있죠. 남들이 저거 어떤 기준으로 DB를 정리해야 되는지 막 헷갈릴 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지키면서 남들이 못 잡고 있는 이 지금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